오늘 이 시간에는 자연어 처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면은, 오늘부터는 그 처리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자연어 처리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한 소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습니다. 즉,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합쳐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형화된 틀, 즉, 엑셀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CSV 파일이라든지 이러한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웹페이지에 있는 글자 데이터, 즉 아무런 형식이 없는 그러한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위치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카드 사용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날씨, 기온 등을 측정한 측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대부분 어떤 정형화된 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집하는 것도 용이하고 사용하는 것도 비정형 데이터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비정형 데이터, 즉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우리가 SNS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것은 우리가 소셜 빅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셜 빅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소셜 미디어에서 소비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량의 데이터, 즉 어떠한 소비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웹상에서 적어놓은 글이라든지 후기라든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언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거기 안에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셜 빅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SNS나 웹페이지에 있는 어떠한 소비자들이나 유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이 이렇게 소셜 빅데이터 마이닝을 도입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온라인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기업 브랜드에 대한 온라인에서의 평가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식에 대한 긍정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으로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유저들이 거기에 남기는 데이터, 그 남기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이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분석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그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즉 데이터 안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마이닝, 캐내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에서 중요한 것들을 캐내가지고 어떠한 인사이트를 도출한다. 자, 그러면 이 인사이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인사이트라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해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나 통찰력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비즈니스 하는데 의사결정에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고요. 기업이나 어떠한 조직이 보유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셜 데이터 마이닝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 아니면 데이터 분석이 요즘 기업들이 가장 일반화되게 사용이 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셜 빅데이터의 분석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먼저 수집 채널을 통해서 블로그나 카페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등의 수집 채널을 통해서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제를 합니다. 내가 쓸 수 있게끔 정제를 하게 되고요.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자연어 처리예요. 즉 소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필요 없는 것들 빼고 내가 필요한 부분으로 전개를 해서 쓰게 되고, 이때 말뭉치 사전 등을 활용하기도 이렇게 하고요. 거기 안에서 어떤 주제, 토픽을 추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게 되죠. 이때 필요한 게 앞에서 배웠던 데이터 시각화 또는 이 대시보드 등을 통해서 시각화를 하게 되고,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자연어 처리, NLP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라는 거는, 즉 우리가 자연어 뜻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자연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즉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어라고 하고요. 이 자연어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연어의 의미를 분석을 해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바꾸는 일입니다. 즉 자연어 데이터는 그냥 쓸 수 없고, 자, 이 자연어 데이터를 뭐 숫자 데이터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거기 안에서 뭔가를 뽑아낼 수 있도록 가공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거를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는 음성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내용 요약, 번역, 아니면 사용자의 감성 분석, 텍스트 분류 작업, 뭐 이런 질의응답 시스템, 챗봇과 같은 곳에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이런 데다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 과정을 보시면 형태소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문 분석을 하고 의미 분석도 있고 담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이제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웹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잘 알아야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부터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정형 데이터를, 즉 소셜 데이터 같은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있는 우리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제 웹사이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웹페이지, 웹사이트의 웹페이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웹페이지 구성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페이지라는 것은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를 표현하는 HTML이라고 하는 언어로 된 문서를 웹페이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웹사이트의 화면, 우리가 PC에서 보는 웹사이트의 화면이 이 HTML이라는 문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웹페이지 안에는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그 다음에 어떠한 링크가 걸린 그러한 요소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웹페이지는 HTML 문서만 가지고 제작하는 게 아니라 CSS라든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같이 사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웹 브라우저라는 것은 우리 크롬이라든지 엣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수업 시간에는 주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웹 브라우저는요, 그 웹페이지를 검색, 표시, 탐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웹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웹페이지에 그 HTML이라든지 CSS, 자바스크립트 등을 읽어 화면에 표시하고요.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엣지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HTML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데요. 이 HTML은 웹페이지에
구조와 내용을 기술하는 마크업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웹브라우저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이 HTML 문서를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화면에다가 예쁘게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저희가 다양한 태그를 사용을 해서 웹페이지의 구조를 만들고 텍스트, 이미지, 링크 등의 웹페이지 구성 요소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HTML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가지고 웹사이트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크롬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가지고요, 웹페이지를 하나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ww.naver.com 해가지고, 자, 네이버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 그 HTML, 지금 여기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화면이 다 HTML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어떻게 HTML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려면요, 자, 여러분들 크롬 브라우저에서 F12 키를 누르면요, 자, F12 키를 누르면 오른쪽에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자, 오른쪽 창에 있는 이 부분이 이 네이버 웹페이지의 HTML 구조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 밑에 이렇게 내리시면은, 자, 이러한 HTML 태그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이 F12 개발자 도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HTML의 구성 요소인 태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꺽쇠 가로라고 하는데, 이 꺽쇠 가로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 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HTML 이라는 태그도 있고요, 헤드라는 태그도 있고, 바디라는 태그도 있고, 뭐 H1, P, 뭐 div, 뭐 이런 식으로 꺽쇠 바로 오른쪽에 나오는 게 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웹 브라우저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 네이버 사이트는 자, 꺽쇠 가로, 자, 가로 열고 HTML, 자, 이게 이제 태그라 그랬어요. 꺽쇠 열고 바로 첫 번째 있는 게 HTML 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디 태그, 헤드 태그, 그 다음에 뭐 div 태그, a 태그,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항상 태그는 여는 태그와 끝에가 이렇게 슬래시로 되어져 있는 그 여는 태그하고 똑같은 닫는 태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div로, 자, 여기 이렇게 시작했으면은 이 div가 끝나는 지점에 닫는 태그로 이렇게 닫는 태그가 항상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a라는 태그로 열었으면은 맨 끝에는 이렇게 a라는 태그로 닫도록,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는 기본적으로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즉 종료 태그로 이루어진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속성, 어트리뷰트라고 하는데, 이 속성 같은 경우에는 태그 내부에, 태그 꺽쇠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으로 어떠한 이름과 값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여기서 보시면 뭐 href가 이름이 되겠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https의 www.naver.com 이게 이제 값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꺽쇠 안에 태그 오른편에 이렇게 속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먼트, 즉 요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소. 이 요소라고 하는 거는 꺽쇠와 꺽쇠 태그와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요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그리고 그 사이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된 모든 것을 요소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를 중첩하여 이제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석. 자,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도 샵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석을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 HTML에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 느낌표를 하고 주석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우리 네이버 웹페이지에서도 자, 이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자, 여기 doc 타입 html이라고 해서 꺽쇠 표시의 첫 번째 느낌표 되어져 있죠. 이거는 주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파이썬의 주석, 그 설명 같은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는 이 HTML 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가져와야 될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제 수집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뭐 이 웹페이지에 있는 글자 데이터, 즉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태그라든지 속성이라든지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주석이라든지 이러한 개념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뭐 셀레니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뷰티풀 숲이라든지 이러한 패키지를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구글의 콜앱이라는 에디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웹 스크래핑 할 때는요, 콜앱에서 하는 거는 뭐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그 콜앱 PC 자체가 저희한테 있는, 지금 저희가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웹 브라우저를 띄운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웹에서 데이터를 스크래핑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파이참 같은 에디터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웹 스크래핑 하는 게 대부분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수업 시간에 이제 파이참이라고 하는 에디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 에디터를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참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볼 텐데요. 자, 구글에서 구글에서
구글에서. 자, F12번 누르면 다시, 자, 사라지죠. 자, 구글에서 파이참이라고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참으로 검색을 하면요. 여기 보시면, 자, 파이참, 젯브레인스가 만든 전문 개발용 파이썬 에디터 어쩌고저쩌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고요. 자, 저희가 성급하게 이거를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전문 개발자용 파이썬 ID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전문가들이 쓰는 거예요. 즉 공짜가 아니고요. 이거는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밑으로 조금만 내리시면은 자, 여기 이렇게 파이참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이 파이참 커뮤니티 에디션, 아마 밑에 뭐 이렇게 쿠키 동의하라고 나오면은 그거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이 파이참 커뮤니티 에디션을 먼저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 버전을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파이참 커뮤니티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맥에서도 자, 무료로 쓸 수 있고요. 자, 윈도우에서도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이런 형태로 다운로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기본 옵션 값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저랑 이제 화면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전 버전의 화면을 캡처를 한 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자,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체크를 전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인스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설치된 파이참을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파이참을 앞으로 이제 좀 자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이참의 기본 프로젝트 세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파이참을 여러분들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이참 프로그램을 자, 실행을 해 주시고요. 자, 저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파이참을 실행을 하면은 파이참 로고가 뜨고 자, 다음과 같은 자, 이런 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자, 맥에서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프로젝트 세팅에서 첫 번째 뉴 프로젝트를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파이썬 프로젝트를 잘못 설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본인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뭐 3 데이터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제 프로젝트가 설치가 되는 경로인데, 자, 여기 이렇게 3데이터를 한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게 프로젝트 VMV라고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는 가상 환경으로 자, 이 파이썬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가상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처음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게 좀 파이썬에서 꼭 알아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상 환경이라는 것을 파이썬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듣게 되는데, 이 가상 환경이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본인 PC에다가 자, 파이썬을 설치를 하게 되면요. 자, 이 파이썬으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넘파이라든지 아니면
뭐 판다스라든지, 자, 아니면 뭐 맷플롯, 자, 립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자,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거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제 계속 뭐 파이토치라든지 뭐 계속해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 할 때는 뭐 판다스랑 넘파이만 사용하고 또 어떤 프로젝트 할 때는 뭐 파이토치만 사용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를 그대로 다른 PC나 다른 쪽에다가 복사해 가지고 옮겨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의 PC에 이것저것 많은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하는 게,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에다가 가상환경을 파이썬으로 가상환경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자, 가상환경을 만들자마자 PC에 가상환경의 이름, 자, 예를 들어서 뭐 SW라고 하는 가상환경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자, 이 SW라는 이름을 가진 가상환경이 만들어지고요. 이 가상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PC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이썬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환경이 구축이 됩니다. 즉, 가상환경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PC 자체가 여기에 파이썬만 깨끗하게 설치가 되어 있네,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상환경에서 내가 필요한 자, 라이브러리만, 만약에 넘파이만 필요하다 그러면, 자, 이렇게 넘파이만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이 가상환경에 프로젝트를 통째로 옮기면은 여기 설치된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옮겨가면 되겠죠. 그러면 필요 없는 라이브러리를 중복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 때문에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무조건 가상환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가상환경을 만들면 되는데요. 이제 가상환경을 만들 때 여기 보시면 커스텀 언바이어먼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커스텀 언바이어먼트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generate new 하고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입은 여기 보시면 virtual env, 자, 가상환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가상환경에 사용할 파이썬의 버전을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3.11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다른 버전들도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아니면 이렇게 뭐 3.12 버전,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파이썬 3.12 버전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인스톨까지 해서 가상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저도 파이썬 3.12 버전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가상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를 클릭을 하시면요. 자, 이렇게 창이 뜨고요. 파이썬 3.12 버전을 이 가상환경에서 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파이썬을 이렇게 이제 본인이 없는 버전, 이제 본인이 설치해야 되는 파이썬의 버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형태로, 만약에 본인 PC에 3.12 버전이 설치 안 됐는데 가상환경을 만들 때 이렇게 3.12 버전을 선택을 해주면 3.12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파이썬 버전에서만 동작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가 가상 환경이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가상 환경이 만들어지면요. 자, 밑에 이게 터미널 있어요. 자, 터미널이 있는데 이 터미널을 클릭을 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앞에 가상 환경의 이름이 나오면 제대로 가상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혹시라도 자, 이게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자, 여러분 잠시만요. 자,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가 이런 형태가 안 나오고 아마 파워쉘로 나오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자, 여기 터미널을 클릭을 하면은 파워쉘 화면이 여기 자, 커맨드 창으로 뜨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 밑에 자, 여기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팅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팅스 클릭을 하시면은 자, 위에 있는 메뉴에 세팅스 들어가셔도 돼요. 자, 세팅스 들어가시면은 여기 터미널 체크가 되어져 있고요. 쉘 패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아마 파워쉘로 기본값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 자, 옆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파워쉘 대신에 우리 그 CMD 자, CMD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 부분을 CMD로 꼭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CMD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자, 다시 확인 OK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창 닫으시고 다시 터미널을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자, 가로 안에 본인 가상 환경의 이름이 돼야지만 여기에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진짜로 파이썬만 설치가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 자, 이 커맨드 창에다가 pip list라고 명령을 치면요. 자, 지금 현재 이 파이썬 안에 설치되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pip 라이브러리만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가 돼야 되지만 프로젝트가 제대로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자, 그러면 파이썬을 이제 우리 코드를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왼쪽에 있는 여기 프로젝트 창에 자, 여기 이 프로젝트 있죠. 여기 bin이라고 되어 있고 lib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실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면은 이 안으로 다 설치가 됩니다. 이 사이트 패키지 안에 우리가 설치한 라이브러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bin과 lib 이 두 개의 폴더는 절대 지우시거나 손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프로젝트 맨 밑에 자, 프로젝트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new 해서 자, 그냥 파일 아닙니다. 밑에 보면은 파이썬 파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파이썬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 자, 파일명 자, 이렇게 테스트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 주시고요. 자, 이렇게 테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확장자가 뭐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py로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코드를 한번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글 콜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가 다 설치가 되어져 있지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파이참은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여기 밑에 커맨드 창에서 pip 인스톨 명령어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아니면은 자, 여기 자, 밑에 자, 세팅스 들어가셔 가지고요.
자, 여기 본인의 프로젝트 있어요. 프로젝트에 인터프리터를 들어가게 되면요. 자, 여기 지금 설치된 라이브러리를 볼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이 커맨드 명령어 창에서 pip install이라는 명령어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파이참은 이렇게 세팅스 안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들어가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만약에 내가 판다스를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판다스, 자, 이 PIP가 인스톨이 제대로 설정이 안 돼서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방금처럼 이제 그 화면에서 자 여기에서 여기 화면에서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자, 만약에 판다스, 이렇게 판다스라고 검색하면 판다스 패키지가 있죠. 얘를 인스톨 패키지를 눌러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치를 하나, 아니면은 여기서 뭐 pip install pandas 커맨드 창에서 이렇게 설치하나,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앞으로 사용할 패키지들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를, 파일을 이렇게 한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잘 동작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하고요. 안녕 파이썬 하고, 자, 실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는 콜앱에서 코드를 작성할 때는 어때요? 셀 단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셀로 되어져 있는 것을 실행을 했지만,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요, 이 코드, 이 파이썬 파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동으로 다 실행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 이 파이참을 사용하시면 약간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는 10, B는 20, C는 A 플러스 B, 프린트 C.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자, 실행하는 방법은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run 표시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run 표시가 있는데, 자, 이 run을 클릭을 하면은, 자, 지금 현재 있는 이 파이썬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run를 클릭을 하면은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un. 자, 아니면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요, 이렇게 run 테스트를 클릭을 하면요, 자, 여기에 테스트라고 이 test.py 파일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여러 개의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파일을 실행하고 싶으면요, 먼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run 테스트 이거 한번 해주고, 그 다음부터 실행할 때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run 버튼을 눌러서 얘를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파이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웹 스크래핑 할 때는 이 파이썬을 에디트하는 파이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타 파이참의 여러 가지 좀 사용법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파이참을 꼭 써야 되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제가 첫 번째 수업 시간 때 이야기 드렸던 파이참 내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대신 저희 수업 때는 이 파이참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